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그런데 아저씨,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 그런 걸 왜 묻니? 왜냐하면 난 아주 작은 곳에서 살거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려준 것은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 나는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비행기를 그리지는 않겠다. 그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내가 타고 온 비행기지.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거 참 재밌는데?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섬광이 언뜻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곧바로 다그쳐 물었다. 그럼 넌 다른 행성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행성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얘야, 너 어디서 왔어? 네가 사는 곳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야?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네가 착하게 군다면 낮 동안에는 메어둘 수 있도록
고삐랑 말뚝도 그려줄게. 하지만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워둔다고? 희한한 생각도 다 하네. 양을 메워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어버릴 텐데.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아무 데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 한 채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혹성들 이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행성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행성에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혹성 325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혹성 B612일 것이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혹성은 1909년 한 터키 전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찰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다. 그런데 소혹성 B612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이처럼 소혹성 B612에 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떻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걔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묻지 않고 나이가 몇이니? 걔는 형제가 몇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간대? 걔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를 못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시가 10만 프랑인 집을 보았어요. 라고.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매우 매혹적이고 방글방글 웃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어. 이것이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속성 B612아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금세 그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어른들이란 모두 그렇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매우 간대해야 하니까. 사실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때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 왕자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므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잊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의 보아 구렁이의 겉과 속을 그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잘 그려낼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행성, 출발,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덕택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래, 사실이야.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떼가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